아, 전기 순간 히터기인데요. 돼지꼬리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물을 데우는 방식인데, 그 돼지꼬리를 여러 개를 둡니다. 5개, 10개, 100개든 상관없어요. 여러 개를 둔다. 그리고 이제 금속을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꽈준다. 그 꼬은 것을 다시 돼지꼬리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열이 전기를 이제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 열이 이제 금속을 통해서 저항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항이 많이 일어나게 한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빨리 끊고 순간적으로 전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끓일 때도 쓸 수 있고 보일러 온탕 아니면 순간 뭐 커피포트 아주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뭐 두껍게가 크게 만들면 좀 산업용이 되겠죠. 산업용 군대에서 쓸 수 있는 뭐 군대에서 급식을 야외에서 불때에서 하는 것보다 물론 석유를 떼서 할 수도 있겠죠. 석유를 떼서 할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빠르게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전기 순간 온수기, 전기 보일러, 커피포트, 그다음에 그 기름을 끓일 때 쓰는 것, 그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끓여가지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각종 뭐 영광로에서도 쓸 수도 있고요. 뭐 각종 모든 부분들에게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군사용에도 쓸 수 있고 산업용 부분에 거의 뭐그 쓰는 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제품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이 방식을 쓰신다면 전 세계 제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되십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서로 다른 두께의 금속을 놔두면 서로 간에 열의 교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게 원리에 따라서 두께가 틀린 것을 결합을 해놓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파동 현상, 전기적 파동이 일어나듯이 열도 파동이 일어나고요. 냉기도 그리고 냉기조차도 파동이 일어납니다. 빠르게 순환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빠르게 순환한다. 그걸 통해서 전기를 넣었을 때 순간적으로 열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열의 전도가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열의 전도가 잘 되는 방식이 있고 잘 안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열의 전도가 아주 잘 되는 방식과 구조가 있으며 열이 전도가 잘 안 되는 방식과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시면 전 세계 특허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농가에서 그 순방 온풍기를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건조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공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건조할 때 이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온풍기로도 온풍기로도 쓸 수 있다는 가정용 온풍기 히터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히터기로 방식으로는 기존에 이렇게 석영관을 없애고 깨져버립니다. 너무 순간열이 높아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꽈배기 방식의 도넛 형식을 미니로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든지 하면은 순간적으로 열이 높아집니다. 본체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게 열을 차폐 장치를 쓰셔야 되겠죠. 열을 갖다 차폐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열을 차폐하는 방식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실리콘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열에 뭐 기판 같은데 열이 이렇게 본체 같은 전기선 같은 열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열을 차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폐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 열이 순간적으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 방식의 그 금속 막대 서로 두께 같은 금속 막대를 옆에 둘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이 열이 제 파동이 다시 또 일어난다. 이렇게 금속 막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히터기 할 때도 그것을 서로 다른 두께의 금속을 두어서 자갈처럼 열을 축적하고 내뿜는 구조를 하면 작은 전기로도 순간적으로 거기에 온방을 데울 수 있고요. 그것은 이렇게 선풍기 같은 것을 놔가지고 송풍하는 방식이면 그것도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송풍하는 방식이면 뭐 송풍하는 방식이 그 선풍기처럼 돼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송풍해 가지고 그걸로 하면 온풍기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동차에 이렇게 야외형 텐트 놀러 갔을 때뭐 그래서 인버터 발전기 가져가시면 거기다 꽂아서 쓸 수도 있는 식으로 자그맣게 만들어도 되고요. 손 난로처럼 이렇게 자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시가잭이나 향후 제 방식의 어떤 금속 배터리가 나오게 돼요. 서로 다른 두께의 금속을 결합시켜서 전기 파동을 일으켜서 전기를 저장하는 이 방식을 선택한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용량의 전기 배터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서 전기를 가지고 순간 온도기로 순간적으로 데워서 쓸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뭐 충전하면 다시 다른 집 가서나 집에서 또 충전하고, 아니면 뭐 그렇죠. 발전기를 통해서 충전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가 쪽을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하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여러 개 둬서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고, 이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모든 데 다 쓰일 수 있겠죠. 하여튼 군사용이든 산업용이든 제 기술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공통적인 기술이 됩니다. 모든 형태, 목욕탕에도 될 수 있죠. 다만 목욕탕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듯. 목욕탕에도 순간적으로, 이게 뭐 순간적으로 바글바글 끓게 하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자갈을 뜨겁게 데워가지고 넣으면 바글바글 끓어버립니다. 빨리빨리. 예,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방식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냉풍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제품의 열을 식히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고를 만드는 거예요. 미니 냉동고를 만들어서 열을 차갑게 한 다음에 증발기를 좀 길이를 늘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차가운 열을 만들어서 차가운 냉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송풍하는 방식입니다. 송풍하는 방식인데, 통로는 회전식 나사식 회전 구조 금속 통로여야 되고요. 금속 통로 자체도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을 결합해서 만들면 좋습니다. 또는 금속 통로 안에 이렇게 그 계곡바람처럼 바람이 부딪혀 갖고 빠르게 유속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막대를 여러 군데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형태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할 수 있어요. 거쳐 갖고 바람이 부딪혀 가지고 빠르게 유속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 추가로 금속과 이런 구조, 빠르게 흐르는 계곡바람 구조처럼 만들어서 다시 추가로 냉각시킵니다. 그것은 이제 송풍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속펜, 송풍 금속펜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열을 식히는, 제품의 엔진의 열을 식힌다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 열을 식힌다든지, 뭐 비행체 열을 식힌다든지, 뭐 드론의 열을 식힌다든지, 산업기계 열을 식힌다든지, 컴퓨터 열을 식힌다든지, 모든 형태의 열을 식히는 형태의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을 해가지고 매장을 갖다가 순식간에 냉기로 가득하게 해준다든지, 이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죠, 에어컨처럼 뭉초기처럼 뜨거운 바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뜨거운 바람이 보통 위에서 나오죠, 천장에서. 이쪽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 팬 여러 개를, 한개간 여러 개를 통해서 급속하게 빼버리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산소가 너무 빨리 빠지면 안 되니까 속도를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운 공기는 빼버리고 찬바람은 계속 밑에 깔아주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온도가 되게 낮아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건물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에어컨 같은 거 냉동을 틀어주고 선풍기나 틀어주고서, 한쪽은 더운 열을 위에 창문을 떠서 이렇게 빼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무실이나 모든 베란다나 이렇게 창호창 만들 때도, 일반 창을 만들 때도 이중창을, 서로 간격이 떨어진 이중창을 만들면 보온 보냉이 효과가 일어난다. 전 세계 특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관문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베란과 창문은 다 이중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기를 가두고 하면 됩니다. 너 태양이 뭐 너무 직사광선이다 그러면 그걸 좀 잠시 이렇게 저 커튼을 통해서 가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몰을 통해서도 가리면은 열을, 그 태양의 자연 난로로부터 열을 막을 수 있죠. 이런 방식도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A사 레이더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쓴다. 순냉식의 냉각수의 양을 늘리고, 그래서 통로를 2배나 3배, 뭐 100배 상관없어요. 5배 등, 그 제품은 다 특이겠죠. 해가지고 관을 유속을 빠르게 흐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속 띠를 둘러줘서 매듭 구조를 통해서 압력을 증폭시켜주거나, 안에 회전식 나사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럼 부식되는 그런 냉각수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냉각수 통을 금속 회전 선풍기 펜으로 다시 식혀준다. 금속 띠를 둘러서 금속을 통해서 추가로 식혀준다.
것을 둡니다. 그 다음에 엔진 같은 열이 있다, 배터리 같은 데다 그러면 다시 금속펜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전 선풍기처럼 작은 거 넣어서 공냉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공냉식, 순냉식을 결합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가 이 기술을 쓰셨을 때 제 기술을 체미하시는 것이 되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좀 독특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냉기를 순환시킬 때도, 온기를 순환시킬 때도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막대를 둬서 열기를, 파동을 일으켜서 축적하게 하거나 냉기를 축적해서 그것을 증폭을 시켜주는 이 구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재증폭. 그다음에 냉기 같은 경우는 바람 유속을 빠르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둔다. 계곡바람처럼 흐르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줘서 그것이 송풍을 할 때 냉기가 부딪혀 가지고 재차 그걸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그런 금속 막대를 통해서 다시 증폭이 되고 냉기가 그걸 통해서 빠르게 유속이 흐르도록 해서 냉기를 추가로 만들어낸다.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회사별로 디자인과 형태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구조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제 거. 그 다음에 온풍기도 역시 그런 방식을, 통로 방식을 이렇게 금속 막대에는 좀 그렇죠. 금속 막대 이런 거. 금속 막대의 특징은 뭐죠? 열도 빨리 전도하고 냉기도 빨리 전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차가운 방식이 아니라 열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둬서 이 금속,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막대를 회전 통로에 둬서 열을 추가로 시켜주거나 속도로 유소를 빨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차갑게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하는 적절히 조절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히터기에도 이런 식으로 서로 금속을,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을 꽈배기처럼 꽈주되, 그럼 저항점이 많이 나. 매듭 구조를 줄 수도 있어요. 대남 매듭 구조는 안에서 어떻게 도넛 형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데 있죠. 전기 순간 히터기 들어갈 때 그 방식을 여러 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열이 엄청 높아져서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송풍하는 식으로 선풍기 팬 같은 거 미니팬을 넣어서 송풍하는 식으로 했을 때는 온풍기가 되는 거, 히터식으로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히터가 됩니다. 양쪽에 금속 막대, 두께가 틀린 금속 막대를 둬서 온기가 다시 그것을 통해서 파동 현상을 일으키면서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둡니다. 이것이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냉기를 갖다 안으로 유입시킬 때도 냉각 팬이 있잖아요. 팬, 선풍기 팬을 여러 개 둘 수 있다. 바람을 뺄 때도 여러 개 둘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게 또 그러게 뭐 이렇게 그 전기 온풍기나 히터기를 썼을 때는 석연관을 쓰지 않습니다. 석연관을 쓰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히터기, 이게 순간 히터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데우듯이 공기를 데워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전 세계에 특허가 되겠습니다.